알파하고 베타만 알려줬는데 우리 이제 2분의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 빨리 이 2분의 베타를 베타로 바꿔야겠지. 그러면은 이 2분의 베타를 2배 해야 되니까 제곱을 떨구는 공식을 첫 줄로 먼저 쓰고선 해결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자 1을 떨구고 2분의 만들고 코사인 포지티브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없앴지만 각은 2배 하자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 먼저 코사인 제곱에 대한 그지 2분의 베타 값을 구할 거라고 그지. 자, 근데 코사인 이제 베타 값을 그지 코사인 베타 값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요 식을 또 이제 해결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지? 자, 요걸 먼저 해결하면 사코 코사니까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지,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인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이게 5분의 4가 되고, 그지? 여기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고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사인 자, 알파 없어지면서 자, 마이너스 베타가 남고 여기가 5분의 4가 되고 사인이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돼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옮겨버리면 마이크 다 사인 꺼져 베타 있습니다, 값이 지금. 소리 안 들리나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다른 방에 어, 한다는데. 어. 제 마이크 끌게요. 그죠? 사인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죠. 그죠? 그러면 사인을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알아? 코사인 베타도 알지. 코사인 베타는 얼마야? 5분의 3이고. 자, 어떻게 왼쪽으로 뾰족한 삼각형 그려서 사인 부호 무시하고 5분의 4 만들면 여기 자동으로 3이 되니까 코사인 값은 5분의 3이 되고 근데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베타가 3, 4분면의 값이니까 그지? 각이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 결정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베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 1 빼기 5분의 3은 5분의 2, 5분의 1을 다시 2로 나누니까 5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요거를 구하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뭐를 구했냐면 제곱을 구했지. 자,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2분의 베타는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붙여주면 된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니까 여기 5분의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을 유리하면 이제 5분의 루트 5가 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우리 베타라는 각이 3, 4분면이라는 걸 알지만 2분의 베타라는 각이 몇 사분면인지를 모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둘 다가 될 수가 있어. 그지? 자, 속산법이 하나 있었는데 베타가 3, 4분면인데 우리는 2분의 베타의 부호를 찾아야 되니까 그지? 베타는 아는데 2분의 베타. 그러니까 2로 나눈 각의 범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4분면을 2등분을 해주는 거지. 1, 4분면도 2등분,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전부 다 2등분을 하고 순서대로 1, 2, 3, 4, 1, 2, 3, 4를 써준 후에 원래 베타의 4분면인 3, 4분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그러면 이제 2등분한 그지 2분의 베타의 범위가 몇 사분면이거나 2, 4분면이거나 4, 4분면이 되기 때문에 그죠?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즉 2분의 베타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서 요거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부호 결정을 그 아까 중간에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거 공식을 외워도 나중에 부호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게 돼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나중에 부호 결정을 꼭 해야 돼. 지금 이 베타라는 각이 3, 4분면이라고 해서 지금 2, 4분면, 4, 4분면이 다 되지만 베타라는 각을 이렇게 줘버리면 베타라는 각을 3, 4분면인데 이렇게 줘버리면 그러니까 3, 4분면인데 파이보다 크고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래도 3, 4분면이잖아. 이럴 때는 2분의 베타가 전부 다 2등분을 하면 2분의 파이 여기 2등분하면 다시 일어나면 4분의 3파이가 되죠. 이렇게 되면 2분의 베타가 90도보다는 크고 135도보다는 작은 여기만 돼서 그럴 때는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만 되잖아. 그럴 때는 플러스를 지우고 마이너스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부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3, 4분면이라고 나와서 지금 현재 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고, 만약에 같은 3, 4분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3, 4분면을 표현해 줬다면 그럴 때는 2분의 베타의 범위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냥 3, 4분면일 때는 여기가 다 됐지만 이렇게 3, 4분면일 때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여기밖에 90도보다 크고 135도보다 작은 2, 4분면의 각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코사인의 부호를 마이너스만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첫 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18번. 18번. 자, A 정량이 원점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3까지 가는 자 위치 벡터의 표시로 A 벡터를 이렇게 알려줬고, 자 B 벡터는 이제 뭔지 몰라. 지금 정보가 없잖아. 그지? B 벡터는 뭔지 모르지만 이 A 벡터하고 B 벡터가 꽁신이다, 핑신이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시작하는 점이 A점인데 B 벡터의 시작하는 점이, 그러니까 B 벡터의 시작하는 점 A가 몇 컴마면 1,2일 때, 이제 끝나는 점 B는 좌표축 상의 좌표축 상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표축이라는 거는 X축일 수도 있고 Y축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축이라면 Y좌표가 0일 거고,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0 이런 식으로 되고, Y축 상에 있는 점이라면 그러면 X좌표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B라는 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그지? 뭔지 모르지만 x, 0. 그러니까 x, 0이라는 거는 x축 상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상에 있을 때는 0, y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b 벡터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벡터인데 시작점은 알지만 끝점이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b점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벡터를 풀 때 점을 찍어서 이제 풀이를 하러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연습이 이제 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한번 점을 한번 찍어서 문제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저기 보이죠? 자, B 벡터가 A점에서 시작해서 B점까지 가는 벡터인데, 자, 이 A 벡터를 먼저 표시할까요? A 벡터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3까지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이게 이제 A 벡터가 되고, 그지? 자, B 벡터는 A점에서 즉 1,2에서 시작해서 A점에서 시작해서 B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 B점이 좌표축 상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B벡터하고 A벡터하고 평행이니까 이걸 이제 고려해서 B벡터를 잘 찾으면, 자 핑싱이니까 꽁신이니까 여기쯤에 있어야 A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요 A 벡터하고 핑싱 평행이 돼 꽁신이 되겠지. 그지? 아니면 B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B점이 이쪽에 있어도 그래도 얘하고 이렇게 꽁신 핑싱이 되겠지. 그러니까 B점의 좌표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 그지? 답을 이제 한 개만 쓴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점을 뭐 찍은 김에, 그죠? 점을 찍은 김에 여기 2, 여기 3 해서는 뭐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그지? 뭐 이게 분수가 답이 나오잖아요. 속 편하게
평행을 이용한 것으로 한번. 자, 만약에 이제 B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면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3이라는 A 벡터와 자, B 벡터가 평행인데 자, B 벡터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벡터니까 B점에서 A점을 빼는 식으로 위치 벡터를 만들 수 있지. 그지? 자, B점에서 지금 X축 위에 있는 요거부터 찾을게. 자, B점이 만약에 X축 상에 있다면 AB 벡터, 즉 B 벡터는 B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B 벡터는 x-1,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이제 풍션이다라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자, 그러면 평행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깥쪽 곱한 거하고 안쪽 곱한 게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야겠네요. 바깥쪽 곱하면 4, 안쪽을 곱하면 3x-3이 돼서 여기 넘어가면 7은 3x가 되고 따라서 x는 3분의 7이 됩니다. 즉 B벡터 D점이 X축 상에 있다면 3분의 7, 0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Y축 상에 있는 점이라면 역시 A 벡터는 마이너스 2,3이고 평행이다. 자, Y축 상에 있을 때는 이제 A, B 벡터, B 벡터를 만들 때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지. B점에 B의 거에서 앞에 걸 뺀다.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Y에서 1을 빼니까 Y 마이너스 2. 두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이니까 역시 바깥쪽 곱한 거와 안쪽 곱한 게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바깥쪽을 곱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안쪽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죠? 자,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 7은 2y가 돼서 따라서 y 값은 2분의 7이 되니까 만약에 y좌표 상에, y축 상에 B점이 있다면 이 B점의 좌표는 0,2분의 7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B좌표는 3분의 7,0이거나 또는 B점은 0,2분의 7이 된다. 네. 그지? 그러니까 그냥 뭐 막바로 풀어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답을 쓴 사람은 이게 뭐 점을 안 찍고 이렇게 그냥 뭐 한 개만 이렇게 잡아서 풀었던 것 같은데 점을 좀 찍어 보면 그지? 점을 찍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생소할 때는 점을 이렇게 찍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번 공감대용 주관식. 자, 옆에 이제 산수투가 있지. 삼투도가 있는데 그 삼투도는 렁쭈니까 기둥이래요. 그죠? 한 기둥인 거고 음, 그, 어, 산토도의 정면도 하고, 그지? 측면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그 그림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이 그 세 면에서 바라보는 놈을 종합해서 어떻게 생긴 입체 도형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지? 여기가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그지?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에서 하는 게 12고요, 그죠? 여기는 같겠지? 10이라는 높이는 같고 얘는 이제 측면에서 바라본 건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요놈이 x 마이너스 더하기 5, 그지? 12가 돼. 자,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그지? 그지? 여기가 8이고 그지? 여기가 3y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종합해서 그지? 이게 정면에서 바라본 거니까 정면에서 바라본 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얘가 옆면에서 바라본 것도 직사각형 모양이 돼야 되니까 요 그림이죠. 옆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생긴 쌍롱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삼각형이고 여기는 이제 직각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 얘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니까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지? 자, 요 놈에 해당되는 게 요거지, 그지? 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측면의 모양. 여기 높이는 전부 다 12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5가 됐다. 그 다음에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니까, 그지?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y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지? 요건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얘하고 얘가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8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얘가 같아야 되지, 그죠? 직사각형이니까. x 마이너스 y 더하기 5가 이게 3y다라는 두 식을 세우면 이제 모르는 문자 x, y하고 이제 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x과 y 값은 정확히 찾을 수 있겠지. 자, 좀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y 이거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10이 되죠. 그죠? 얘는 얘를 정리하면 자, x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y는 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자, 문자 하나를 이제 소화시켜줘야 되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뺍시다. 그럼 이제 x는 사라지고 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니까 5y가 되겠지? 5y가 되겠지. 역시 우변도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니까 10에서 마이너스 5를 또 빼야 되니까 15가 돼서 따라서 y 값은 얼마라는 걸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y 값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고 그러면 x 값은 7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x 값과 y 값은 각각 7하고 3이다 써주면 공간도형 그 문제지만 모양만 그지 알아내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고 사실은 뭐 이거에 뭐 최적을 구해라 표면적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낼까 하다가 조금 쉽게 여기까지 찾는 거를 연습을 자, 근데 이제 찌라티 20번 수열이 있는데 역시 AN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AN 중에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2고, 자, 그 다음에 요 AN 수열의, 자, 이거 점화식이지, 연속된 이웃한 두 항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이니까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고, 점화식은 어렵다 그랬고, 왜 어렵냐면 이 점화식은 독해를 해야 된다 해서 뭐를 얘기해주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C는 상수, 요건 이제 상수 C라는 문자는 숫자고 N이라는 거는 수열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바로 안에 이제 구기.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세워놔버리면 그러면 이 수열은 공비가 얼마가 아닌 1이 아닌 등비 수열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그 뭐야 이거 시험 제출한 사람 중에 잘못 성급하게 푼 사람들 중에는 1항, 2항, 3항이 공비가 1이 아닌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AN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풀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AN 수열 점화식을 한번 해석해 봐야지. 이게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은 n 플러스 1. 이 앞에 있는 항은 뭐야? n 마이너스 이렇게 연속된 두 개 또는 세 개 항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해 준 게 점화식이고 이 점화식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때는 일정한 수를 더한 것이 아니잖아. 여기 일정한 수면 이건 틀림없는 등차 수열이지만 여기 변화는 n이 들어가 있잖아. n이 1일 때는 여기 1을 곱하는 거고 n이 2일 때는 c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등차 수열도 아니고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그것도 아니지. 등비수열은 여기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생기는 거니까 비수열의 기본 정화식은 일정한 수를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써볼까?
등차 수열의 기본 점화식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 앞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정한 수 우리가 공차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등차 수열인데 그 상수에다가 변하는 수가 여기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 그죠? 등 비수열이라면 a n 플러스 1, 이 항을 만들 때는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고,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 b라고 했잖아요. 그런 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 비수열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려면 등차 수열과 등 비수열의 기본 점화식을 알아야 되고,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구나, 틀림없는 등차 수열 이렇게 되면 되지만 여기에 일정한 수가 아닌 변하는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고 얘는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 축차 대입을 하면 되는 차례차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고, 얘도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다 그럼 등비수열이구나 하면 되지만 여기도 이 q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뭐 n 플러스 이렇게 변하는 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일정한 수가 아니니까 등비수열이 아니어서 개차수열 푸는 방법으로 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역시 이 다음 교재에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쭉 갈 거니까 잘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AN 수열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개차 수열인데, 그런데 마침 그 수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세워 놓으면 등비 수열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일단 무슨 값을 구하고 C 값을 구하고, 두 번째 그 AN 수열의 통상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를 이제 먼저 찾아야 되니까 요 주어진 요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 세워 놓으면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숫자 3개가 그 주화 수열을 합칠 때 숫자 3개가 등차다 그러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이거 더한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세워야 되고, 자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이 얘네들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지. 그러니까는 첫 번째 C를 찾을 때는 요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는 두 번째 항을 제곱한 것이 얘네들을 곱한 거와 같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C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2라는 게 틀림없고, 그지? 두 번째 항을 찾으려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 A2가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니까 C 이렇게 되고요. 방금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2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항은 2 더하기 C가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찾을 때는 n에다가 2를 넣어야 되지, 그지? 여기다 2 넣으면 두 번째 항에다가 2c가 되네요. 2c가 되고, 그지? 두 번째 항을 방금 2 더하기 c라고 찾았기 때문에 2 더하기 c에다가 또 2c를 더하니까 2 더하기 3c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항을 제곱하는 거니까 요거를 제곱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다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2 더하기 C를 제곱한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2 더하기 3C. 자, 식이 하나 나왔는데 모르는 문자 C밖에 없으니까 C 값은 무조건 풀리겠지. 그지? 자, 완전 제곱을 하면 4 더하기 4C C제곱 4 더하기 6C가 되고요. 그죠? 4하고 4는 지워버리고, 자, C제곱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C는 다 넘어가서 0이 되니까 C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C값은 얼마거나 0이거나 아니면 C값은 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 항상 수학에서는 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그지? 아까 삼각함수 풀 때도 이제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뭐 둘 다 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해봐야 됩니다. 자, C가 0이라면 두 번째 항은 2가 되고, C가 0이라면 세 번째 항도 얼마가 돼? 2가 돼버린다고.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전부 다 2란 얘기는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되고 또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돼서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1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C가 0인 것은 적당하지 않겠네. 그지? 근데 C가 2면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그지?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자, C가 2인 경우에는 2, 3은 6 더하기 8이 돼서, 그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공비가 1이 아닌, 그지? 공비가 얼마야? 2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그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니까 첫 번째 문제 C 값은 요것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상을 풀 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해서 등비 수열로 AN의 통상을 찾아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AN 수열은 등비 수열이 아니야. 등비 수열이 아니고 그 수열에 마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요 숫자 3개만 세워놨을 때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통상을 구하려면 자, 요 점화식, 그지? 점화식에서 상수 일정한 수를 더하면 등차 수열이지만 여기 변하는 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개차 수열로 풀면 되고 개차 수열은 이제 축차 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게 쭉 이런 식으로 축차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1을 집어넣어버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자, 1을 집어넣었으니까 C 이렇게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전부 다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자, 2 집어넣었으니까 2C 이렇게 되겠지. 그래? 근데 이제 앞에서는 C가 얼마라는 걸 찾았니? 2라는 걸 찾았으니까 2로 바꿔놓고 봅시다. C 여기는 2가 되고요. 그죠? 1 집어넣었을 때는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2니까 2 곱하기 2가 되죠.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린 통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N으로 끝나면 좋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AN으로 끝나려면 N-1까지만 집어넣어줘야겠죠? N-1을 집어넣으면 여기 AN으로 맞춰주고 여기다가도 N-1 집어 2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변하는 수가 더해져 있을 때는 통째로 더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좌변, 우변을 통째로 더해줄 거야. 그죠? 자, 좌변에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4항 더하기 쭉 있고 우변에도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쭉 있으니까 똑같은 것끼리 없애버리면 위아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여기까지 쭉 위아래가 지워지겠고 좌변은 AN만 이렇게 나가요. 그죠? 첫 번째 항, 요거는 여긴 다 지워졌지? 첫 번째 항은 2기 때문에 2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데 이제 2로 묶어서 더해주면 2 곱하기 여긴 2 곱하기 1이니까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n-1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요 파란색으로 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1, 2, 3, 4 이렇게 등차수의 합이니까 요 괄호 안으로 묶인 거는 등차수의 합 공식을 쓸 수 있지 2분의 개수는 1부터 n-1이니까 개수는 n-1이 되고 처음과 끝을 더하면 n이 되겠지. 그지? 곱하기 2 더하기 2 나머지 전부 다 베꼈었어요. 이거 약분되고요. 그죠? 정리하면 AN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되고 통상을 썼기 때문에 n은 1부터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문제의 통상을 이렇게 문제 잘 읽고 엑셀쇼도 아마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이 문제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네. 돼가고 있거든요. 하나 더 하라고요? 아니요.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좀 시간이 네네네. 어중간한 것 네. 같아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